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라이노 기초 강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간 이제 예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많이 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응용편, 어려운 건 아닌데 의외로 흘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은 주름 잡힌 그릇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릇을 만들 때 항상 이렇게 있으면은 심심한 거 많이 만드시죠? 그냥 이렇게 두고서 로프트 하기 전에 높이 주고 이렇게 하면은 쉽게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이것보다는 뭔가 다른 색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릇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여기다가 한번 쓸게요. 로프트 사용하고요. 여기 아래 보면은 레코드 히스토리, 요게 이제 한글판으로는 히스토리 기억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알려드렸을 텐데 이번에 대학교 강의 가서 한번 강의를 해보니까 잘 안 쓰는 기능이다 보니까 자꾸 까먹더라고요. 그거랑 F10 누르면 나오는 그 편집점 수정까지 더해서 요거 3개만 가지고 있으면은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것들을 쓸 건데 먼저 원을 그립니다. 원은 자기가 원하는 크기, 실측으로 하실 분들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출력을 하실 거나 아니면은 만들기 위한 도면을 그리실 분들은 실측을 해야 되지만 저는 그냥 그래픽용이기 때문에 실측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대충 그릇을 만들려면 한 3개 정도, 바닥, 위, 중간 부분, 이렇게 3개 정도의 원이 있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기본 그릇은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다시피 그냥 로프트를 활용해서 간단히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만들 것은 제가 주름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주름이 들어갈 건데 되게 쉬워요. 먼저 여기 밑에 안 적혀 있지만 리빌드 커브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현재 편집점의 개수, 그리고 디그리는 차수죠. 차수인데 3차수 이상 올라가면 별 의미가 없어요. 이미 3차수부터 자유곡선이기 때문에 약간의 치수 개념에서는 조금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충분히 만들어 보는 재미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모델링 하실 거라면은 3차수 정도 두고 쓰시면 좋아요. 31, 요거는 제가 해봐야 되는데 자주 해본 결과 31개의 포인트 수로 맞추는 게 제일 편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F10 눌러보면 이렇게 편집점이 떠요. 이게 뜨는데 제가 방금 리빌드 커브를 한 게 무슨 차이냐면은 원래는 이렇게 8개 3, 5, 8 8개고 리빌드 커브 눌러보면은 차수가 2차수, 이 왼쪽이 기존의 차수예요. 2차수인데 2차수까지는 이 매듭점이란 게 존재해요. 이 매듭점은 움직여보면 찌그러집니다. 이 3차수 곡선들은 찌그러지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차수 이상으로 써줘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이걸로도 재밌는 거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일부러 찌그러뜨릴 게 아니라면은 3차수로 리빌드 커브를 해주시고, 제가 방금 말한 리빌드 서페이스도 있어요. 여기 보면 리빌드 서피스가 있는데 이걸로는 면의 차수를 변경시켜서 이제 면을 가지고 만들 수 있을 때 쓰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준비된 원 3개를 리빌드 커브를 활용해서 31, 3차수로 만들어 줬고요. 여기 3개가 있죠. F10을 눌러서 잡아 볼게요. 뭘 할 거냐면은 주름을 줄 건데 일단 바깥면부터 할게요. 하나 건너 하나씩 잡는 게 필요해요. 쉬프트를 누르고 계속 드래그를 하면서 잡으면은 하나씩 추가로 잡을 수가 있고, 방금 전에 잘못 잡았을 때 컨트롤 누르고 하시면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 건너 하나. 안 맞았죠? 32로 해야 되네요. 짝수로 만들어 주시고 다시 F10. 하나만 하면은 금방 할 수 있어요. 이거를 한 다음에 제가 안쪽 2개는 지우고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할게요. 3개 먼저 만들어 봐야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이크를 그리고 지금 바꿔가지고 소리는 커졌을 텐데 아마 제 숨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스케일 조정. 방금 한 게 여기는 스케일이에요. 3D 스케일, 2D 스케일이 있는데 상관없어요. 어차피 지금 평면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3D 스케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0점을 찍으면은 아마 딸려 내려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래로 딸려 내려가는 거 볼 수 있죠. 이거는 위아래로 줄 수 있는 그런 위아래로 물결 효과까지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 2D 스케일을 이용한다면은 평면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겠죠. 요거 차이점은 그때그때 맞춰서 써보세요. 저는 이번에 된 김에 그냥 3D 스케일 활용해서 0, 엔터 치면은 0점 쪽으로 내려가면서 물결이 지어지겠죠. 만들어지고 아래쪽은 약속대로 지운 다음에 스케일 조절을 해서 카피가 no로 돼 있으면 yes로 체크를 해주셔야 복사가 되죠. 하나, 둘 만들 거고 세 번째 아래는 평면이어야 되죠. 평면이니까 한 가지 기능을 더 써야겠네요. F10을 눌러서 전체 점을 잡아줍니다. 편집점을 잡아주신 다음에 아마 이쪽에 있을 거예요. 이게 정렬인데 세트 XYZ 쿠디네이트 이런 게 있죠. 여기 보시면 XYZ 축을 기점으로 정렬을 해줘요. 하나하나 클릭을 제거하면서 맞춰도 되지만 원하는 거를 오른쪽 클릭하면은 해당 거를 빼고 다 돼요. 전 높이를 맞출 거니까 Z축 놓고 움직일게요. 그럼 바닥면은 이렇게 생긴 그릇이 나옵니다. 여기서 로프트를 누르면은 그냥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렌더링 뷰로 보면은 이렇게 생긴 그릇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건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서 아랫면을 놓기 전에 약간의 변형을 줄게요. 여기부터 이제 로테이트를 사용해서 움직일 건데 로테이트 할 때 0점 찍고 여기서 스냅을 걸어준 다음에 미드 포인트 엔드 그리고 인트 퍼프 이 정도 걸어주시고 쿼드라도 걸어야겠네요.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여긴 나온 거 여긴 들어간 거 이렇게 정확하게 돌릴 수가 있죠. 얘도 아마 알아서 됐죠. 여기서 한번 로프트를 해볼게요. 그럼 살짝 휘죠. 이 라인이 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기능을 써볼게요. 이 아이들을 돌리기만 한 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돌릴 때 계속 한번 만들고 지우고를 제가 지금 반복하고 있죠. 이렇게 로프트를 해서 만들고 지우고를 반복하고 있는데 히스토리 기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글 프로그램으로는 히스토리 기록인데 영어로는 레코드 히스토리 뭐 역사를 기록한다라는 뜻인데 이걸 누르고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누르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 로프트를 쓰면은 똑같이 엔터를 칠게요. 일단 옆 시작점부터 맞춰주시고 요거는 최대한 일자가 되는 게 좋아요.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엔터 치면 히스토리가 꺼졌는데 이게 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만들 때 사용했던 선들을 움직이면은 모양이 변해요. 변하겠죠. 이렇게 변해서 알 수가 있고 윗 무늬가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은 편집점을 아까 했던 것처럼 정렬이 있죠. 정렬 갖다 Z축 정렬 해주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저 오브젝트 만들 때 사용했던 아이고 복사를 했네요. 이 만들 때 사용했던 커브들은 얼마든지 움직여도 되는데 서피스, 면이죠. 면을 움직이기 전까지는 레코드 히스토리가 깨지지 않아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계속 모양을 돌려보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계속 확인을 하면서 만들었죠. 여기다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또 이제 0, 엔터 쳐서 조금씩 돌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고 이게 더 많다면은 더 많은 주름이 주르륵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서피스 옵셋을 줘가지고 플립 바깥쪽으로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똑같이 1mm 플랩 여기 지금 나왔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히스토리 워닝이라고 뜨는데 이러면 이제 레코드 히스토리가 깨졌다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얘를 움직여도 모형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물리적인 변화가 있을 때 물리적인 변화에 서피스가 솔리드가 됐다거나 서피스가 이동을 했을 때 히스토리는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 점을 잘 확인해 주시면서 사용을 해 주시고 아래쪽 같은 경우 아까 여기서 막아주는 게 좋겠죠. 얘만 평면이기 때문에 캡으로 막아주시면 아주 편하게 바닥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잘못 막았죠? 요거는 그 전체를 막는 거고, 캡은 여기에서 요 아이입니다. 막아주셔서 조인 해주시면 이렇게 하나의 솔리드가, 아직까지는 서피스죠, 서피스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주름진 걸 만들었을 때 두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정도 갖다가는 아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서피스 옵셋의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안쪽으로 1mm, 하나는 바깥쪽으로 1mm. 여기까지는 씹힌 게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한번 둘 다 확인을 해볼게요. 뭐든지 이렇게 솔리드를 만드시면은 요걸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네이키드 엣지를 보셔야 돼요. 차이가 벌써 나오죠. 안쪽으로 한 아이, 여기 보라색으로 뜨는 부분이 지금 터진 면이에요. 면이 터졌다는 겁니다. 얘는 반면에 깔끔하게 넘어가면서 터지지가 않죠. 여기 어디 있었냐면은 요 목록에 요 아이입니다. 요 쇼 엣지를 보여주는 건데, 네이키드 엣지가 이제 떨어진 노출된 면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솔리드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줘요. 그냥 보면은 얘는 벌써 이렇게 만져주니까 다르죠. 두 개가 되고 얘는 하나가 되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완벽하게 만난 것으로 보이는데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왠지 합집합이 안 된다거나 차집합이 안 된다, 또는 스플릿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때 이 네이키드 엣지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보라색으로 뜨면 그쪽 면이 잘못돼서 수정을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3D 프린팅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큐라를 사용하실 때는 어느 정도의 면은 고쳐줍니다. 고쳐주는데 가끔 그런 거 지원을 안 해주는 슬라이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저 면이 있을 때 노즐이 저 자리를 두 번 지나간다거나 저기에 공간이 뜨거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슬라이서 프로그램이 먼저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걸 놓쳤을 경우에 이제 출력 실패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네이키드 엣지를 확인해주는 걸 버릇을 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주름진 접시를 만들어 봤는데, 사실 이번 강의에서는 히스토리 기록에 대해 더 많은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히스토리 기록을 쓰실 때는 굉장히 쓸 때가 많아요. 잘 쓰지는 않지만 한번 배워두면은 딱 필요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 가끔, 이걸 아냐 모르냐의 차이에 되게 많은 시간 차이가 있죠. 이번엔 네트워크 서피스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 거예요. 네트워크 서피스도 제 강의에 보면 있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이거 미러를 해야 되는데, 네, 네트워크 서피스의 기본 요건은 이겁니다.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4개, 3개 이상이면 돼요. 3개 이상의 선과 요걸 가로지르는 선들이 필요해요. 이 가로지르는 선들을 만드는 게 기능이 있죠. 이것도 다음번에 설명을 했던 거예요. 여기 커브 프롬 크로스 섹션 프로파일, 이건 프로파일러부터의 커브라고 아마 한글 파일명이 있을 거예요. 이 아이를 눌러주시고 이 아이들을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다음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뭔가 그리는 점이 나오는데, 크로스 섹션, 가로지르는 선들을 제가 막 위에서 그려주면은 어떠한 형태로 그려도 요 내 선을 접하는 프로파일 섹션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방향성이 이쪽 가로와 세로 이렇게 마주보는 방향성을 가진 선들이 모이면은 네트워크 서피스를 할 수가 있어요. 엔터 치면 바로 나오죠. 이렇게 네트워크 서피스가 나오는데, 요게 좀 칼 손잡이 또는 자유곡선, 면도기 이런 거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쓰여요. 나중에 가면은 거의 처음에 형태를 대강적으로 잡을 때 네트워크 서피스로 형태를 잡고 방금처럼 리빌드 서피스를 해줘서 면을 단순화한 다음에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형태를 만드는 게 너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걸 자주 사용하고요. 자, 그럼 제가 아까 처음으로 돌아와서 리코드 히스토리 쓴다고 했죠. 히스토리 기록 이것도 쓰고서 전체 다 잡고 네트워크 서피스를 해볼게요. 엔터 하면은 이제부터 형태를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진짜 칼 손잡이다, 식칼 손잡이다 하면은 형태를 바꾸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런 식으로 계속 형태를 다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형태가 나올 때까지 쉽게 다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형태를 마구마구 부풀릴 수가 있죠. 이게 없었 네트워크 그 레코드 히스토리를 안 쓰면은 계속 만들었다 지웠다 만들었다 지웠다 해야 되는데 감이 안 와요. 많이 해보면 감이 오는데 그래도 내가 생각했던 거랑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를 한 번에 그리는 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레코드 히스토리입니다. 이거를 활용해서 로프트랑 네트워크 서피스로 모델링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학교 강의할 때 보니까 친구들이 안 듣더라고요. 안 듣는데 나중에 오면 물어봐요. 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데 거진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그 친구들이 만들 수 있는 건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편집점 리빌드 리빌드 커브를 활용한 편집점 수정 이를 활용한 주름 이렇게 주름 잡았을 때 반대편 거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서 요 인버트 셀렉션 눌러주면 반대가 되죠. 이렇게 바라 잡으면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말인즉슨 원으로 했을 때도 잡았을 때 아까 제가 30개로 했었죠. 근데 30개는 너무 많은데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잡고 컨트롤 또는 쉬프트를 활용해서 점들을 잡고요. 줄여요. 스케일 0 엔터 줄인 다음에 곡선을 더 크게 하고 싶어요. 아이고 저기 잘못했네. 크게 하고 싶은데 다시 또 잡기가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귀찮죠. 그럴 때 쓰는 게 요 인버트 셀렉션입니다. 아이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인버트 셀렉션을 활용하면은 쉽게 잡을 수가 있죠. 이 다음에 다시 한번 스케일 조정을 해줍니다. 이러면 조금 더 큰 곡선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카피 그러면은 아마 아까와는 다른 형상의 그릇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보다 훨씬 더 곡선이 선명하게 보이는 그릇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약간 복습과 새로운 기능 몇 가지를 활용해서 기존에 약간 심심했던 모델링을 재미있게 하고 그 모델링을 어떻게 하면 쉽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강의는 짧게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도 한번 어떤 걸로 가져올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